흔히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와 권력을 추구하며 평생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이 진실은 모든 것을 잃는 순간까지 종종 멀고 학문적인 개념으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주인공, 미스터 윤태하는 한때 그런 사람이었다. 그는 건설업계의 저명한 인물이었고 그의 이름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으며 도시 전역에 기념물과 탑을 건설한 사람이었다. 그의 삶은 소유로 정의되었다. 높은 관직, 고급 자동차, 그리고 광대한 영향력 있는 인맥의 소유. 그러나 삶은 흔히 그렇듯이 가혹한 교훈을 안겨주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격변이 그의 제국을 무너뜨렸다. 하룻밤 사이에 모든 것을 가졌던 남자는 아무것도 없는 남자가 되었다. 그가 축적했던 광대한 재산은 빚의 사슬로 변했고 그가 믿었던 사람들은 연기처럼 사라졌다. 붕괴 이후에 따른 허무함은 단지 재정적인 것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심오한 정신적 공허함이었다. 60대 후반의 그는 수치심과 절망의 진노로는 무게에 직면하여 완전히 길을 잃었다. 그가 건설한 화려한 세상은 사라지고 그에게는 단 하나의 질문만 남았다. 이제 내 삶에 무엇이 남았는가? 그의 인생에서 가장 깊은 수렁에 빠졌을 때 그는 처음으로 법정 스님과 그의 무소유 철학의 단순하고 강력한 지혜를 접하게 되었다. 그를 어둠 속에서 벗어나 빛으로 다시 인도할 지혜였다. 수십 년 동안 태아는 경쟁 세계의 불문율에 따라 살아왔습니다. 더 많은 것이 더 낫다. 그는 행복이 자신의 자산 규모에 정비례한다고 믿었습니다. 건물이 클수록, 차가 더 강력할수록, 집이 더 웅장할수록 그는 더 성공적이고 따라서 더 행복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끊임없는 축적에 대한 열망은 그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고 끊임없는 불안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는 다음 계약을 확보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며 보낸 잠 못 이루는 밤, 이미 얻은 것을 잃을까 두려워했던 것, 그리고 막대한 부를 관리하는 데 따른 부담을 떠올립니다. 소유물은 자유를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그것들은 금으로 된 우리로 변했습니다. 그의 가족 생활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내와 자녀에게 쏟았어야 할 시간과 관심은 대신 사업회의와 대차 대조표에 쏟아졌습니다. 그는 그들에게 물질적 편안함을 주었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필요로 하는 한 가지, 즉 그의 존재를 보류했다. 이 무시는 나중에 그의 가장 깊은 후회 중 하나가 되었다. 그의 회사의 붕괴는 그의 정체성을 산산조각낸 지진과 같은 사건이었다. 그는 명성, 사회적 지위, 그리고 물질적 소유를 거의 동시에 잃었다. 존경받는 CEO에서 혐오스러운 채무자로의 갑작스러운 변화는 그를 거의 무너뜨릴 뻔한 트라우마였다. 그는 세상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듯한 느낌을 받았다. 그는 자신이 건설하는 데 도움을 주었던 도시를 목적 없이 배회하며 고층 건물의 유리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한다. 그가 세운 웅장한 구조물들은 그의 몰락을 조롱하는 기념비로 서 있었다. 소유의 거대한 환상은 마침내 사라졌고 씁쓸한 진실만을 남겼다. 추운 겨울 저녁, 태아는 그의 사무실에서 건져낸 몇 안 되는 상자들을 정리하다가 법정 스님의 낡고 다른 무소유 책을 발견했다. 그것은 몇 년 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준 책이었는데 그는 그것을 열어볼 생각조차 하지 않고 그것을 무관한 영적 묵상으로 치부했습니다. 절박한 호기심 또는 아마도 신성한 타이밍에 이끌려 그는 마침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언어의 단순함, 메시지의 명확성, 통찰력의 깊이가 그에게 계시의 힘으로 다가왔다. 핵심 아이디어는 충격적이었다. 진정으로 자신을 소유하려면 먼저 외부의 것들을 놓아주어야 한다. 존경하는 법정 스님은 진정한 자유는 더 많이 소유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덜 원하는 데서 온다 라고 쓰셨다. 평생을 소유로 규정해온 한 남자에게 이것은 급진적이고 삶을 변화시키는 개념이었다. 그는 자신이 소유한 것들이 자산이 아니라 족쇄였음을 깨달았고 그것들은 그를 끝없는 욕망과 두려움의 순환에 묶어두었다. 그 책은 그의 닻이 되었다. 그는 문구의 냉혹한 정직함에서 위안을 얻으며
구절들을 읽고 또 읽었다. 수도승들의 단순한 삶은 책에 묘사된 대로 그의 복잡하고 과도하게 채워진 삶과 날카롭게 대조되었고, 평화를 위한 예상치 못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태아는 무소유의 철학을 종교적 교리가 아닌 생존과 갱생을 위한 실용적인 지침으로 받아들이기로 의식적으로 결정했다. 그는 남은 자산의 불가피한 손실과의 싸움을 멈추고 대신 그가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것에 집중했다. 그의 건강, 가족의 용서, 그리고 현재의 순간, 놓아주는 육체적인 행위가 가장 어려웠다. 그는 가족의 집, 그의 아이들이 자란 곳을 팔고 작고 렌트한 아파트로 이사해야 했다. 포장된 각 물건, 마주한 각 기억은 그의 이전 자아와의 고통스러운 작별이었다. 그러나 떠나는 각 상자마다 그는 이상하고 미묘한 가벼움을 느꼈다. 이러한 의도적인 소유 해제 과정은 그에게 필요의 진정한 정의를 가르쳤습니다. 그는 사람이 생존하고 번성하기 위해 아주 적은 것, 즉 머리 위로 지붕, 단순한 음식, 그리고 인간적인 유대감의 따뜻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가 소유했던 것의 대부분은 단순히 여분이었고 심리적인 평형추였다. 그는 바쁜 삶이 가려왔던 단순한 즐거움을 다시 발견하기 시작했다. 아침 커피 냄새, 작은 옥상 정원을 가꾸는 조용한 기쁨, 간단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준비하는 깊은 만족감. 그는 수십 년 동안 간과했던 진정한 부담 없는 행복의 순간들이었다. 그의 아내, 민서 씨와의 관계는 완전히 변했다. 그들이 모든 것을 가졌을 때 그들의 대화는 투자와 사회적 의무에 관한 것이었다. 이제 그들의 작고 조용한 생활 공간에 앉아 그들은 그들의 감정, 그들의 과거, 그리고 그들의 미래 희망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공동재산이 아닌 서로의 힘에 의존하는 법을 배웠다. 태아는 작은 윤리적인 건설 회사에서 컨설턴트로 일자리를 얻었고, 과거의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과는 거리가 먼 전통적이고 지속 가능한 건축 방법에 집중했다. 수입은 적었지만 일은 깊이 만족스러웠다. 그는 다시 짓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이익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의도를 가지고 짓고 있었다. 무소유 철학의 가장 심오한 깨달음은 진정한 소유는 줌으로써 발견된다는 것이다. 무언가를 붙잡고 있으면 정체되고 그것들을 놓아주면 더 의미 있는 형태로 다시 흘러들어온다. 태아는 지역 사회센터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여 수년간의 사업 및 건설 경험을 활용하여 다른 사람들을 도왔다. 그는 젊은 기업가들을 지도하며 야망이 아닌 자신의 자존감을 대차대조표와 동일시하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주의를 주었다. 그는 아무런 보상도 바라지 않고 누군가를 돕는 순수한 기쁨을 발견했다. 젊은이의 눈에 담긴 감사, 동료 자원봉사자의 조용한 인정, 이것들은 그가 한때 추구했던 수백만 달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통화였다. 이러한 이타적인 나눔은 물질적 부가 만들어낸 정신적 공허함을 채웠다. 그는 종종 산 깊숙이 자리 잡은 조용하고 검소한 사찰을 방문하는데, 그곳은 법정이 마지막 몇 년을 보낸 바로 그곳입니다. 그곳은 고요하고 심오한 공허함의 장소입니다. 그는 조용히 명상에 잠기고 세상의 무게가 그의 어깨에서 벗겨지며 진정으로 스님의 유명한 말을 이해한다. 나는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을 빌려 쓰고 있을 뿐이다. 무소유의 교훈은 가난에 대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진정으로 부유해지는 것에 대한 것이었다. 정신적으로 부유하고 관계가 풍부하며 평화로운 것에 대한 것이었다. 그것들은 그에게 한 사람의 삶의 진정한 척도는 그가 축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기여하는 것, 그리고 얼마나 평화롭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는지에 달려 있다는 것을 가르쳤다. 윤태아, 이제 71세인 그는 더 이상 비싼 양복을 입거나 고급차를 몰지 않습니다. 그는 편안하고 단순한 옷차림으로 꾸준하고 서두르지 않는 걸음걸이로 걷습니다. 그의 눈에서 날카롭고 공격적인 눈빛은 깊고 자비로운 평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은 남자이며 그렇게 함으로써 진정으로 중요한 한 가지, 즉 자신을 얻었습니다. 재산을 잃는 과정은 그로 하여금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의 막대한 소유물이 가리려 했던 공허함에 직면하도록 강요했습니다.
무소유는 그의 재정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지만 그것은 그 문제들과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그것은 그에게 삶의 가치는 내재적인 것이지 물질적 소유로부터 외부적으로 파생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었다. 그의 이야기는 많은 60대와 70대가 추구하는 지혜, 즉 놓아주는 지혜에 대한 조용하고 강력한 증언입니다. 그것은 인생의 후반부가 과거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될 수 있는 심오한 자유를 포용하는 것에 대한 상기입니다. 태아는 이제 이해한다. 가장 높은 형태의 부는 채워진 은행 계좌가 아니라 비워진 마음이라는 것을, 단 하나의 꽃의 아름다움, 햇살의 따뜻함, 그리고 이웃의 단순한 친절을 감상할 수 있을 만큼 가벼운 마음. 그는 영의 무소유에서 진정하고 지속적인 소유를 찾았습니다. 강력한 CEO에서 겸손한 자원봉사자로의 그의 여정은 심오한 진실을 보여줍니다. 즉, 손을 비울 때 마침내 가장 소중한 선물, 즉 평화로운 삶을 담을 공간을 찾게 됩니다.